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전세 사기로 얼룩진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자들의 절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3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정부는 부랴부랴 경매 중단 조치를 꺼냈지만 누구부터 어떤 기준으로 구제할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전세 사기가 가능한 토양을 만들어준 게 문제라는 지적부터 전세 사기가 더 터질 거라는 불안까지 쟁점들은 너무도 많은데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나오셨고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죠. 민달팽이유니온의 김소라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지금 이번만은 아니고 얼마 전에도 발생했는데 도대체 현재까지 일어난 전세 사기 얼마나 벌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김선호 위원장님, 지금 피해자가 얼마나 되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사실 피해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곳은 인천 미추홀구이고 예. 사망자도 모두 같은 지역에서 계셨는데요. 예. 이 한 장소, 한 지역에서만 1,787세대가 현재 피해를 입고 계시고요. 근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서 부천, 부평,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주도나 그리고 동탄도, 그리고 부산이나 포항이나 굉장히 다양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피해 규모는 사실 수천에서 수만에 달할 것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현재 발생한 사기의 특징은 임대인과 건축주, 그리고 건물 관리인이나 중개사가 모두 한 통속이었다는 것에 이제 건축주, 임대인, 중개사, 네. 관리인까지. 네, 알고 보니까 나의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의 건물 관리인이고 이런 식으로 모두 사기 일당이 한 지역에서 한 건물 전체를 전세 사기 매물로 내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조직적인 사기를 벌였던 것이 있습니다. 조직 범죄인데 이 건축주가 남모 씨라는 사람이죠. 인천 미추홀구에. 얼마 전 수도권에 왜 1,100채가 넘는 문제로 전세 사기로 해서 갑자기 이제 죽은 분도 있잖아요. 그때 뭐 빌라 왕이다 뭐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모 씨도 있었고 그런 것으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때 빌라 왕 전세 사기와 이번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와 혹시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빌라왕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빌라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앞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감정평가사라든지 어떤 이런 조직들을 활용해서 높은 감정가를 받고 그 높은 감정가를 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들을 모집을 했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빌라왕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이제 죽음으로써 이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해야만이 이 허가에서 보증 반환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죽음으로써 이제 상속인을 구한다든지 어떤 이런 시일이 늦어져 가지고서 이제 보증금 반환에 좀 애로사항을 좀 많이 겪었죠. 보증금 반환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문제고 이번 건 남모 씨 이번 건축주. 건은 이제 좀 더 제가 봤을 땐 더 악랄한 사건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왜요? 물론 둘 다 조직 범죄인 거는 맞는데요. 이번 사건은 뭐냐면 건축주가 자기 자금을 들이지 않고 일단 토지 대금의 일부만을 가지고서 건축 행위를 하면서 이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거죠. 대출을 받고 그 대출 금액이 다 이행되지 않은 거를 가지고 이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을 후순위 권리자로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제 나갔을 때에는 최우선 변제금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악용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빌라왕 때는
담보권자가 없었는데 예. 지금 이번 인천 미추홀구 남모씨 건축주의 경우에는 담보권자,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선순위 담보권자로 있다. 예, 그런 금융회사들이 중소금융권으로 한 90개 정도 되고 한 전체 대출액은 한 3천억 원이 지금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그것이 이제 경매로 갔을 때에는 일부 전세입자 같은 경우는 아예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고 요번에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세 분 중에 두 분은 아예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절망감에 이제 빠지게 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봐야죠. 최우선 변제 문제 저희가 이제 곧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런데 건축주 남모 씨, 이분의 전부 이름은 다 돼 있는 건 아니죠. 또 이분이 더 소유를 이렇게 빌려주고 막 그래서 쪼개놓은 겁니까, 이것도? 그렇죠. 모든 임대인 이름이 남모 씨로 다 통일되어 있지는 않으시고요. 남모 씨 일당이 있는 겁니다. 일당이. 그 일당 안에 한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사람 이름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남모 씨 이름이 아닌 다른 임대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들이 모두 그 한 일당에 속해 있는 것이 현재 이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같이 재판 과정에 있습니다. 예. 저는 좀 하나 궁금한 게 지난번 빌라왕 때는 허그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한 분이 그래도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그런 전세금 반환 그렇게 이제 보증보험을 거의 못 들었죠? 예, 그러니까 모집을 한 게 뭐냐면 임대인을 신축 빌라에서 임대인을 모집할 때 모집 그 광고 문안에 보면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이렇게 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률이 높았던 거죠 빌라왕 사건 때는. 빌라왕 때는. 예.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선순위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허구에서 보증을 서줄 때에는 후순위 채권에다가 순위를 후순위에 두는 게 아니라 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어떤 그런 율이 상당히 낮았던 겁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가입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예. 굉장히 위험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당히 그 피해가 이제 커지고 이게 일파만파로 지금 퍼져나가는 이유거든요. 이게 이 문제가 지금 일찍이 제기돼서 정부가 나름 피해 대책을 좀 내놓았잖아요. 우선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이 경매 중단 조치 이전에 내놓은 거. 사실 빌라왕 피해 때부터 이제 대책위가 꾸려져서 피해자분들이 그 정부의 역할을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피해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 지원을 해주기 위한 센터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셔서 현재 센터는 만들어져 있기는 하나 사실 그 실용성 있는 대책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센터 자체의 실효성 도 사실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용하시게 되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 대출 말고 새로 집을 구할 때 신규 전셋집을 구하면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 새로 집을 구할 때 저리 대출해주겠다. 예, 그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경매로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집 구하기 어려우니까 긴급 주거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주된 대책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그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발급 자체를 거절당하시는 피해자분들도 계시고요. 왜 안 해주죠? 이런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토론회나 이게 피해 대책위에서 만나는 국토부 관계자분들은 된다고 하십니다. 말은 된다고 근데 정부는 현장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준다. 이게 계속 일선상에서 불일치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사실 기존 대출을 은행에서 일시 상환하라고 하는 요구 때문에 신용불량이 되고 이제 위험해지는 건데 이 대출을 냅두고 신규 대출을 저리로 빌려준다고 하니까 이 우선순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현실에 좀 부합하지 않다라는 게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그쵸. 대책이다. 그리고 긴급주거으로 나오는 집들을 보면 또 이제 기존에 살고 있던 가족의 수라든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거 환경이 있잖아요. 긴급 주거라는 게 별도 살 수 있는 뭐 임대주택을 좀 마련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 네, 거죠? 잠시 살 수 있는 잠시 살수 있는 6개월에서 뭐 2년, 최대 2년까지 살 수 있는 집인데 그 집마저도 너무 이제 평형대가 기존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하는 집들이어서 입주를 망설이시는 세입자분들도 계십니다. 예. 근데 정부는 그런 본인들이 내놓은 대책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를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땐 알아도 어찌할 수 없는 탁상 행정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전세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사후적으로 구제한다라는 건 예. 현실적으로 여의치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전세 계약을 맺을 때에 어떤 임차인의 보호를 하기 위한 어떤 제도 자체가 많이 미진하고 예. 또 적어도 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건네줄 때조차도 임대인의 어떤 세금 체납 여부라든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제도들이 없기 때문에 계약 당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주택 가격이 막 폭등을 하고 매매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예. 우리나라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상승하는 매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떠받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이제 리스크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작년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 빌라왕 사태가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서 전세 사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거기에 따르는 대비책을 촘촘하게 세웠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먼저 발표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권에서는 이래선 안색을 표명하고 네. 어느 임차인은 또 찾아가서 네. 이거 대환 대출을 하려고 그랬더니 전 대출을 일시불로 갚아야 되고 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또 1억 4천,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줄 텐데 그중에 20%는 보증금을 지금 떨려나가는 임차인 보고 마련하라고 그러면 지금 20%. 전세 보증금 한 푼도 못 받아갖고 나가는데 20%를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얘기는 쉽게 하지만 그 뒤에 후속 조치들이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랬을 때는 그냥 미봉책에 불과하고 예.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퍼포먼스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갖거든요. 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 지원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뭐냐면 이거를 제대로 해주려고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에스크로 제도를 강화하거나 계약 당시에 공인중개사라든지 관련돼 있는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게 한다 그랬을 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전에 해지가 될 수 있는데 그조차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지금 빌라왕 사건 사실 겪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진화된 형태의 어떤 새로운 모습이 벌어지고 앞으로 또 새로운 모습이 벌어질 건데 예. 거기에 따르는 이 정부의 대책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미흡하다. 그리고 진짜 본질이 뭔지를 좀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정부 대책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살던 집이 피해자들이 살던 집이 이제 경매로 자꾸 넘어가서 결국 쫓겨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경매로 많이 넘어갔습니까, 현재? 사실 그 전국 대책위에서는 현재 파악 중에 있고요. 예. 인천 미추홀구 지역만 특정해서 본다고 하면 예. 한 2,000세대 중에 1,000세대 정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경매 그리고 공매로 이미 넘어간 상황입니다. 1,000세대 정도가 넘어가 네. 있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00세대 정도는 이미 매각이 끝나서요. 예. 살던 집에서 나가셔야 하는, 그리고 이미 나가신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한 300세대 정도는 그 매각이 결정되어서 절차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시급을 다투는 일인 거예요. 오늘 괜찮아도 예. 내일 바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고 예. 오늘 매각기일에서 집이 정말 낙찰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하루하루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제 간보기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제 눈치 보듯이 시간 싸움으로 이제 대책이 늦게 나오는 것이 계속해서 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피해 세입자들에게 그것도 참 희망 고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빌라왕이요 지금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 빌라왕 그 수도권의 그분. 네. 갑자기 거기는 죽은 김 씨. 거기는 심지어 지역이 모여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분들이 모이기도 쉽지가 않아요. 서울 강서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범위에까지 이게 그러니까 결코 한 지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증보험 가입도 어느 시점부터는 모두 거절됐습니다. 그 이유가 그 김모 씨가 세금을 체납하면서 세금 체납이 많아지고 그리고 악성임대인으로 등록되고 하다 보니까 보증보험에서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이분들은 지금 이사 가지도 못하고 보증금 당연히 못 돌려받고 근데 경매를 집어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신 거죠. 왜냐하면 경매를 시작하면 나보다 우선 잡혀 있는 그 김모 씨의 세금을 내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국세, 세금이 그쵸. 우선권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세금의 크기가 뭐 60억 이렇게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아니신 겁니다. 지금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주,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니까 안 되겠어요. 건축주. 네. 예? 남모 씨 이전에 지금 빌라 이 주인 김 씨. 이게 아무 해결이 안 됐다면 그 수많은 분들이 지금 아주 고통을 겪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전세 사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거를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하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죠. 그 사이에 이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녹아나는 겁니다. 근데 녹아나는 건데 이제 최근에 이거는 이제 경매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됐다라는 건 문제가 이미 곪고 있었던 거를 인지가 이제 늦게 된 이런 상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00건이 넘는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매각 물건이 100건 정도 되면 나머지 900건 이상은 기일이 미조정됐거나 1회 유찰, 2회 유찰, 3회 유찰이 이렇게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미추홀구의 어떤 그 경매가 낙찰률이 한 60%가 안 됩니다. 60%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전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 나는 후순위에 어떤 이제 전세보증 반환 권한이 있는데 낙찰가가 60%라는 얘기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비용을 공제하거나 앞에 국세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처리하게 되면 내가 돈을 못 받겠다라는 절박감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대책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정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절규를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부는 여기에 현실적인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데 이제 그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아직까지 이렇게 실마리는 보이지 않거든요. 뭐 조만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나온 대책들을 견주어 봤을 때 특별한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빨리 국회에서 서둘러서 이 법을 입안을 해가지고 국회 통과를 시켜갖고 어떤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또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의 준비 미진으로 인해서 대책은 발표됐지만 또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끌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상당히 좀 걱정됩니다. 지금 주택임대차법 시행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일정 부분 반환 받을 수 있게 세입자들한테 권리가 있는데 왜 이걸 못 받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제도의 허점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굉장히 쉽게 오르잖아요. 근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해 줄 수 있는 돈들은 그렇게 오르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올렸다고 정부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올리더라도 이거는 이제 예방. 앞으로 이제 계약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보시는 자료를 보면요, 그 23년 요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이 우선 변제권 범위 및 금액 이것은요, 사실 앞으로 계약하실 분들이 내가 살게 될 집에 빚이 언제 설정되었나를 볼 때 확인하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에 빚진 집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요, 과거의 기준을 따라갑니다. 과거의 기준 소급 그래서, 적용이 안 되고. 소급 적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이제 분의 이제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으로 전세 가격이 8천만 원 이하여야지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가 되셨는데. 과거 기준으로. 근데 재계약을 할 때 9천만 원으로 이제 전세가를 올렸던 거예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게 되시는 건 거죠. 그래서 단 한 푼도 최우선 변제가 되지 않으셨고 경매 진행에 따라서 좀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셨던 거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의 범위를 정부가 조금 올렸지만 이미
빚을 진 경우에 이미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해서 최우선 변제 하나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계약할 때 안내가 되면 내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나는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런 설명을 다들 못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최우선 변제가 되는 집인지 라든가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최소한 얼마는 정확하게 보장이 된다라든가 하는 정보를 못 들으시다 보니까 뒤늦게서야 이런 피해 사실을 알게 되셔서 그게 더 충격이신 경우도 있으시고요.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도 이제 뭐 빌라나 주거는 필요하니까 또 계약을 해야 되거나 이제 이런 그 소액 임차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내가 현재 최우선 변제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 선순위 저당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날짜가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그 기준이 날짜. 예를 들어서 2011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2011년 당시에 최우선 변제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8천만 원인데 지금 보증금을 올려줘 갖고 9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게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겠다 최소한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근저당권의 최초 날짜 때문에 소급이 돼서 날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사례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중개사들이 앞으로 계약을 할 때도 이 근저당 설정에 대한 날짜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부동산 중개사들이 좀 소상히 설명해 주면 좋은데 이번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조직 범죄니까 모두 다 범죄를 한꺼번에 공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로 이 달콤한 말로 당신 보증금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끌고 나간 알겠습니다. 거죠. 우선 그리고 두 분인데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뭐냐, 좀 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거를 이제 묻는 우리 시청자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답변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경매를 중단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매를 시킬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네, 뭐 현재 이제 대책이 나온 것을 보면요, 그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경매를 연기하도록 하자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현재 됐는데 사실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죠. 못할 게 또 뭡니까? 그리고 사실 특히 이제 캠코 그러니까 이제 국가기관에서 관여하고 있는 경매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경매를 계속해서 이제 지연시키면서 이제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둘 수 있죠. 근데 절대 경매 중단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경매 중단만으로는 안 된다. 네, 그것은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러니까 당장 쫓겨나고 당장 이제 몇 천만 원, 몇 억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으로부터 세입자를 잠시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 중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다시 피해를 좀 구제받기 위한 대책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절차들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이제 동시에 이제 대책위에서 함께 요구하는 것들이 피해 세입자가 경매 물건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좀 보장해줘라라는 요구도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보장해줘라.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보통 사람들이 경매 상황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던 집을 내가 이제 낙찰 받고 싶어도 경매꾼들이 낙찰 받아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던 집에서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또 여전히 없어서 일시 상환의 위험에 이제 현재 놓이고 이러신 경우도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하시더라도 당장은 좀 중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당장 중지하고 중지하는 건 이제 임시 미봉책이다.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보장해줘라. 근데 당장 이 경매를 중단시키는 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하는데 아까 금융회사들도 돈을 빌려주고 채권자이잖아요. 채권자의 법적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미봉책에 이제 불과하죠. 어떤 그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피해자의 구제를 좀 돕기 위해서 일시적인 기간 연장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가 된다 그랬을 때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금융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정부의 추가적인 어떤 보증이라든지 이런 기금이 마련돼서 여기에 투입되지 않는 이상 단순하게 경매의 어떤 일시 중지가 어떤 지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저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정부는 이거를 어떤 기금을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펀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일정 금액을 금융에서 만약에 리스크가 나게 된다 그랬을 땐 여기에 보완을 해주겠다라는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그 중소 90개 되는 이 금융사에 자금 경색이 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또 다른 신용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좀 더 촘촘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매 절차에 있어서의 우선 매수 청구권을 하려고 그러면 법 개정 사항입니다. 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법을 고쳐야 된다면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빨리 움직여줘야 국회로 되는 가면 어떤 부지 문제가 하세월인데.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세 문제가 지금 엄청난 우리 사회 문제의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필요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좀 이렇게 스터디 하셔가지고 법을 좀 더 서두르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떤 일시적인 경매 이 중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좀 촘촘히 움직여줬을 때 그나마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것이 그냥 단편 조각 움직여야 된다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더 금융 리스크를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저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은 우선 매수권을 보장해 주는 건데 이건 법을 고쳐야 되는 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사실 그 피해 대책위에서 우선 매수권을 포함해서 이미 그 특별법을 그 법안으로 현재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당장 금요일에도 사실 국회에서 논의만 하면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경매를 일단 중지하되 어떤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국가가 지금 피해 사입자가 짊어지고 있는 이 보증금 채권을 국가가 매입해라. 그리고 그 국가가 뭐 경매를 통해서든 그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회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라. 이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는 그 피해 주택을 직접 국가가 매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그런 방식으로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피해 세입자들이 오롯이 홀로 이제 감당하고 있는 이 문제 사실 제도적으로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이렇게 휘말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안 알려줬고 제도상으로도 이런 위험 매물에 계약할 때까지 어떤 제재 장치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는 것이니까 사회적 재난이다. 이 특별법을 통해서 공공 매입 그리고 보증금 채권 매입 그리고 가능하다면 피해 세입자에 대해서 우선 매수권 부여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같이 이제 설계를 해서요. 특별법이 현재 올라가 있고 국회에서 정말 힘만 실는다면 당장 금요일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법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선 매수권 보장하는 것부터 빨리 국회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주장이고요. 지금 관련된 것과 조금 다른데 동탄에서 오피스텔 뭐 250여 채를 임대한 사람이 또 파산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무슨 사기와 관련 사기성이 있는 겁니까? 이거 동탄 제가 사건?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부부가? 이제 부부가 세금 체납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매입을 해가라라고 이제 임차인에게 이제 구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계약 관계를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고 이 오피스텔을 한 동 전체를 부부가 소유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권한의 취득 문제부터 이제 따져봤을 때 권한의 취득이 아까 말씀드린 빌라왕 사건처럼 이제 매매가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전세가를 올려서 이거를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이런 제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라면 이거는 전세 사기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진짜 부득이하게 소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세금 체납, 그러니까 경기 악화에 따른 세금 체납이라든지 또 일부 세대 수는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또 무리하게 자금을 끌고 오는 과정에서 경색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경찰이 수사를 뭐 어쨌든 고소를 했으니까 수사를 하면 밝혀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가족이
이렇게 집을 뭐 250여 채, 250세대씩 소유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 취득 과정이 그렇게 결코 저는 순수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자세한 건 이제 드러나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계속 있잖아요. 이런 전세 사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깡통 전세가 있을 수 있고 많은 걱정들을 혹시 그 피해자 대책위는 좀 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좀 있습니까? 네, 그래서 피해 대책위에서도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깡통 전세까지 같이 근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특별법을 지금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를 막을 것까지. 예, 왜냐하면 갭투기를 통해서 깡통 전세가 계속 양산이 되면요, 그걸 먹이 삼은 사기 일당들이 계속 이제 새로운 물건들을 찾아다니고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갭투기, 깡통전세를 근절해야지 이 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같이 보고 계시고 이미 충북이나 이런 식으로 그 한국도시연구소에서 깡통전세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조사했던 것들이 있는데 충북 지역은 전세가율이 이미 평균 가격이 주택 가격의 100% 이상인 지역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요? 네, 집값보다 전세 가격이 비싼 동네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내년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미 늦었지만 앞으로 벌어지게 될 상황들이 더 이제 끔찍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대책들을 좀 적극 마련해야 된다. 네. 갭투기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사실 그 피해 세입자분들이 이 집이 깡통인지 모르고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갭투기를 하는 사람인지 집을 뭐 250채를 굴리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휘말리게 된 피해 세입자들이 지금 동탄에서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는 일반적인 갭투기, 그러니까 주택 가격 하락에 의한 그런 이제 보증금 미반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전세 사기의 한 유형으로 보고 대책을 같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 관련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훈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김소라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